자, 이번 시간에는 최근에 제가 부쩍 코인 관련된 자문이나 질문들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제가 자문하고 있는 상가가 코인을 만들어서 상장시키거나 또는 코인 거래가 이루어지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로부터 자문이나 문의를 받고 다루게 된 그런 사례들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도 왔어요. 보시는 것처럼 코인 거래소가 고객으로부터 주문받은 코인을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써버린 경우, 이 경우에 어떤 범죄가 성립하느냐. 자, 이런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한번 답변 드려 보겠습니다. 방금 보신 사례 같은 경우 이 사실관계가 이래요. 가상화폐 거래소를 개설 운영하고 있는 A회사의 대표 갑은 A회사의 한개 법인 계좌, 고객 예탁금 계좌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회원별로 입금용 가상계좌 1개씩 그리고 전자지갑 1개씩을 각각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회원들을 상대로 회원 간 가상매매를 중개한다 이렇게 홍보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접했는데요. 이렇게 가상화폐 중개한다는 그런 어떤 거래소 이런 홍보들 굉장히 많죠. 최근에 더욱더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러나 실제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구매하고자 희망하는 회원이 본인의 가상계좌로 구매 대금을 예치한다 하더라도 판매 희망하는 회원으로부터 가상화폐를 구매해서 매수 희망 회원의 지갑에 넣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매수 희망 회원 계정의 전상 화면상으로만 이 매수 희망 회원이 돈을 냈을 거 아니에요. 저 비트코인 사주세요 라고 하면서 돈을 냈을 거 아닙니까? 매수 희망한 회원, 고객이죠. 이 고객의 계정의 전상 화면상으로만 마치 가상화폐 매매가 체결되고 구매 대금에 상응하는 비트코인이 구매되어서 당해 회원의 지갑에 보관되어 있는 것처럼 기재해주는 방식으로 처리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 분들이 이런 것을 하세요. 보시는 것처럼 전상 화면상으로 우리가 보는 화면상으로는 마치 가상화폐 매매가 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매가 체결된 적이 없어요. 이렇게 보이기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산 화면상으로 보이게만 하는 것,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최근에 많이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실제 거래는 전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거래된 것인 양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상당히 많은 거래소들이 아마 이런 거래를 하고 있지 않을까 의심은 갑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대부분의 회원들은 이러한 사정을 전혀 모른 채 거래소를 이용해 왔었고 실제로 자신의 전자지갑에 가상화폐가 구매되어 있는 것으로 착각, 오인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기술을 모르면 전혀 모르는 거죠. 이런 컴퓨터를 조작해가지고 내가 마치 구매한 것인 양 보여주면 대부분은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운영 방식은 회원 상당수가 시세 차익을 노리는 등 투자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구매해서 전자지갑에 보관해 둘 뿐 구매된 가상화폐를 곧장 찾아가지 않는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고 있는 이것은요, 지금 관련된 판결문이 있어요. 이 관련된 판결문에 나와 있는 그런 사실관계를 제가 읽고 있는 중이에요. 그것을 정리해가지고 제가 읽고 있는 중입니다. 자, 다음으로 A회사 그 거래소의 대표인 갑은 만약 회원으로부터 구매된 가상화폐에 대한 지급 요구, 즉 고객이 가상화폐 산 걸로 알고 있잖아요. 이 산 고객이 환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급 요구한다는 것은 환전하겠다는 것이에요. 즉 비트코인 값이 많이 올랐으니까 나 이제 팔아야겠다 라고 해서 환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환급 요구가 있을 때 그제서야 빗썸, 메이저 거래소잖아요. 이런 빗썸 등 타 거래소로부터 이를 구매해서 지급하거나 갑이 고객 예탁금으로 개인 투자해서 미리 사놓은 그런 가상화폐를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이 거래소 운영하는 갑은요, 가상계좌로 들어온 비트코인 등 구매 대금을 임의로 인출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비, 유흥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갑의 행위를 A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라고 해서 기소했어요. 이게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A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만약에 피해자가 고객들이었다고 한다면은 이게 사정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A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 이렇게 기소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법원은요, 이 갑의 회사인 A회사를 보고한 기소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A회사에 대한 업무상 횡령이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분들은 왜 검사가 고객들이 아니라
갑 자신의 회사인 A 회사를 피해자로 보고 기소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고객들에 대한 어떤 죄를 물으려면 이 피해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 되는데, 자, 이 사건은 고객들이 피해자로 나서가지고 이 회사를 고소한 사건이 아니에요. 이 회사와 관련해가지고 다른 범죄로 수사하다가 관련된 이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기소까지 한 사안이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이 피해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고객들 피해액을 입증할 수가 없었고, 이것 때문에 고객들로부터 받은 돈은 A 회사의 돈인데 이 A 회사의 대표가 개인이 이걸 인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횡령이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